요 부분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 부분인데 오늘은 좀 설명을 좀 합시다. 문법 설명을 좀 하고 이야기합시다. 가봅시다. 자, 우리 혹시 오랫동안 잊고 있었겠지만 그 오른쪽 면에다 필기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면에다 필기해 주시고 거기다가 요거 자 써보세요. 민정이 동공지진. 자 써보세요. 기억나는 만큼요. 테리 이제 그만 자. 그래도 밤에 잠 안 오겠다. 야. 이 거의 숙면이야, 숙면. 그잖아. 그만 자. 테리 너 수학 시간에도 이렇게 자? 아니요. 자잖아. 수업 시간에도 자잖아. 테리 어제 몇 시에 잤어? 1시? 오후 1시? 어? 12시요. 12시? 뭐야? 근데 왜 저? 근데 왜 저? 너 고양이 뛰니? 고양이가 감이 맞나? 왜? 감이 맞나? 몰라? 빨리 적어. 아, 지금 요걸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요거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나 요거 적고 놀고 있는데. 밑에 내용을 적으세요. 일단 가보죠. 색깔 있는 펜을 꺼내세요. 색깔 있는 펜을 꺼내시고 되도록이면 빨간색보다는 뭐 일단 파란색이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색은 너무 시뻘개질 테니까, 그죠? 너무 시뻘개질 거잖아. 다 빨간색으로 쓰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색깔 있는 펜으로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봐봐, 항상 말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충해서 실력을 좀 낳게 할 수 있거든요. 구멍난 드럼통에다가 물 아무리 100번 부어봤자 물 다 새요. 구멍을 메꿔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쓰는 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가볼게. 문법이라는 것이 있다. 문법이 뭔데? 요건 기억나시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해요. 문법이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뭐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라고 해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의 왼쪽엔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 구조가 영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규칙이죠.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 동사 있잖아. 이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러면 지연,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뭔 차이야? 그거 가능 불가. 그죠. 뭐가 가능한데요? 일반. 그러니까 B는 혼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혼자 뭘 할 수 있는데요? 나 혼자서. 혼자서. 아 B는 뭐가 필요? 에?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뒤에 뭐 붙는 거 안 붙는 거.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자, 선생님 도와줘. 뭐지? 야, 도와줘. 공경에 처했잖아. 빨리 도와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나도 말했잖아. 다. 어? 다. 어머나, 얘는 무적이니? 비동사는 혼자서 할 수 있고 일반 동사 혼자서 못해요. 뭘?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할 수 있냐 없냐요.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비동사는 지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죠. 의문문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he is a boy. Is he a boy? He is not a boy. 이게 되죠. 그럼 비동사는 지가 앞으로 나가든지 그 뒤에다가 놔서 붙이면 자기 혼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일반 동사는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돼요. He loves me. Loves he me? 이렇게 씁니까? He loves not me?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야? 얘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동사 혼자서 해결이 안 되잖아.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동사를 도와주는 애가 있죠. 그게 조동사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문법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왜냐하면 너희 혹시 이런 보기 본 적 있어요? 너 여기다가 are 이란 형태를 쓸 거니 do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런 보기 나온 적 있죠. 이거 문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동사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냐,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를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저런 문제를 내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됐죠? 오케이? 다시 한번 동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예요? 완전 불완전. 그렇죠.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테리야, 뭔 차이예요? 얼음땡이야? 불완전하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보충해줄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 보충해준다. 보호가 필요한 거죠. 보호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많이 들었죠? 자동사, 타동사. 그럼 자동사랑 타동사는 뭔 차이입니까? 라고 한다면 목적어를 쓸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동사랑 타동사가 뭔데요? 완전과 불완전이 뭔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하면 돼요. 그럼 어떤 친구들 이런 말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자,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어. 목적으로 쓸 건지 말 건지야. 왜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뒤에 예쓰고 이 뒤에 예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주시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쓰는 거는 암기죠. 이거는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오케이? 요 세 가지입니다. 잠깐만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 결국에 동사라는 거 있잖아. 결국 동사라는 녀석의 특징은 요걸 일반화 시켜보니 동사는 그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동사의 왼쪽에는 행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사 뒤에는 뭐? 그 동사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목적어 또는 보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동사의 특성이에요. 동사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 왼쪽엔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태경아, 집중. 왼쪽에는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죠. 동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데, 동사를 보니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3개예요.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3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동사를 딱 보면 라고 알아챌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수. 두 번째는요? 태. 마지막으로는 시제. 요 3가지인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가장 중요해요.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준동사였어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푼다고 하잖아요. 문법 문제를 풀 때 문법이 뭐야? 문장이야. 그래, 문장을 째려봤어. 문장을 째려본다면 가장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내가? 항상 동사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서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진짜 동사인지 가짜 동사인지를 먼저 찾으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푸는 순서랑 지금 써드리는 거랑 같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 자꾸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를 따지라고요. 그 중에서 진짜 동사란 판단을 했어? 그럼 뭐 수, 퇴, 시제를 따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외우라고 했던 그 동사 관련되는 문법 문제 풀이랑 똑같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자꾸만 써보시는 게 좋다. 알겠죠? 그 중에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죠? 수태?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결국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어 찾기죠. 결국 주어 찾기 문제 아니겠어요? 주어 찾기. 왜냐면 그 주어가 단수냐, 주어가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또 하나, 동사, 그 주어가 행위자냐, 능동, 주어가 대상물이냐,
수동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주어 찾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시제. 그럼 시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시제는 최근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첫날 배웠던 건데 시제는 민혁 영어에서 시제는 종류가 딱 두 가지죠. 두 가지로 나눴어.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지. 점, 선, 단순, 그리고 완료. 그래서 완료, 선이다, 선의 개념이 되면 have pp를 쓰라 그랬죠. 근데 점인지 선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점인지 선인지는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점인지 선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첫날에 했던 거죠. 그래서 in, on, at 점이었었고요. for, since 선이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눴었죠. 이렇게. 그래서 준동사 쪽인데 준동사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짧게 할게요. 준동사가 뭡니까? 준동사가 뭐냐라고 하면 준동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결국 동사라는 녀석을 동사를 뭘로 바꿨다? 동사를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바꿔 쓰는 거. 그게 준동사예요. 동사를 명형부로 바꿔 쓰는 거. 무슨 말이냐? 명사가 나올 자리야. 근데 동사가 튀어나왔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죠. 그 명사를 수식해야 돼. 형용사 자리라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동사가 나왔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전부 다 하는 애가 있어요. 지호, 어떤 거? 그게 부정사였죠. 부정사라는 것은 명형부로 다 쓰이죠. 그래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였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지호 다시 명사의 역할만 해. 걔 누구야? 그렇지. 그게 동명사였죠. 형용사 역할만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게 분사죠. 마지막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 그렇지. 그게 분사, 구문이었던 거야. 됐을까? 그래서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풀 때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이렇게 했어. 근데 진짜 동사야 수태 시제를 따지면 되고요. 가짜 동사야 그럼 얘가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따져봤다고요. 됐습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조금 더 나가볼까? 여기서 주어 동사를 써야 돼. 주어 동사. 민정,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써야 되죠. 몇 번씩 써야 돼요? 약속했어요. 한 번만 쓰기로. 이건 약속이에요. 주어 동사는 반드시 쓰되 한 번만 써야 돼. 꼭 한 번만 쓰는 거야. 우리 약속을 했어. 그런데 내가 주어 동사 썼는데 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좀 많아. 뭔가 좀 더 말하고 싶어. 이럴 때 이 플러스의 역할을 해준 애가 있었어. 민정, 얘가 뭐예요? 얘가 연결어예요. 그런데 수호, 연결어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가지였어? 전치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접속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다.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게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이 뒤에는 구라는 형태를 쓰게 되고요. 접속사 뒤에는 절이란 형태를 쓰게 되거든요. 접속사를 쓸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또 먼저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접속사를 보니까 접사를 보니 접속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죠. 예린,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지. 등위 접속사 그리고 등위와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죠. 어떻게? 명형부. 이렇게. 더 가진 않을게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 됐죠? 형용사절이 뭡니까? 형용사절? 이게 관계사였죠. 관계사. 그런데 한 발짝만 더. 지우야,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어머, 이건 알아야 돼요. 관계사.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가 문제죠. 빠진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쓸지 관계 부사를 쓸지를 결정하는 거였죠. 우리가 배운 게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딱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이거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학교 내신. 학교 내신에서 어떤 걸 잘 봐야 되냐. 잘 봐야 되라. 결국에 여기다가 주어 동사를 썼잖아. 주어 동사를 썼죠.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 나는 접속사를 쓸래. 접사를 쓸래. 그래서 접속사를 쓰고 이렇게 명형부를 쓸래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어 동사 쓴 다음에 난 접속사 별로 안 좋아해. 절의 형태 싫어해. 난 구를 쓸래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준동사에서 명형부가 존재하고요. 종속 접속사에서 명형부가 존재해요.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주어 동사를 쓰고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 명형부를 쓰던, 난 접사 싫으니까 준동사를 쓸래 명형부를 쓰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절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구가 되죠. 그게 절을 구로 바꾼다, 구를 절로 바꾼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단 주어 동사를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품사는 바뀌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짧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인 거예요. 자, 우리 고민해 봅시다. 이 접속사, 주어, 동사는 명사절일까요? 형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얘가 만약에 명사절이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여야 되죠. 명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해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는 무슨 절일까? 얘는 부사절인 거예요. 부사절. 나는 이 절을 구로 바꾸고 싶어요. 뭐 하면 돼? 접수사를 지우세요. 주어가 똑같네. 지우세요. 얘를 뭘로 바꿔라? 준동사로 바꾸세요. 잠깐만, 근데 부사절이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부사 구로 바뀌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ing로 붙인 거예요. 이게 분사 구문이죠.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사 구문이 그냥 결국 이거예요. 오케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됐죠? 오케이?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지금은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주어 동사를 쓰고 접속사 주어 동사에도 명형부가 존재하고 종속절에 명형부가 존재하죠. 준동사에도 명형부가 존재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서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 조금 편해지거든요.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암기하는 건 무슨 동사의 종류를 외워라 이런 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되셨어요? 오케이? 질문.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할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오늘 할 이야기는 이쪽인데 오늘 할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너희가 문법 문제를 실제로 풀 때 큰 덩어리 두 개예요. 어떤 거? 동사랑 관련되는 덩어리, 그리고 접속사랑 관련된 덩어리. 사실은 문법 한 문제에 5개의 보기가 나오잖아요. 밑줄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5개의 보기 중에서 3개 이상이 동사랑 접속사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거의 다. 오케이? 근데 이것만으로 완전히 다 해결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이쪽 관련된 동사랑 관련되는 얘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얘기 말고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오늘은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주어. 좁으니까 이쪽에다 할까요? 간단하게. 잠깐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야, 명사. 그런데 명사라는 녀석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명사는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돼. 누가? 기억나요, 이거? 명사의 문을 닫아라. 첫 번째가 관사. 두 번째가 소유격. 관사랑 소유격이 명사의 문을 닫아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호야, 이 명사가 있잖아. 대단히 신비로운 능력이죠. 대단만으로 웃길 수 있다. 이거 너무 웃겨서. 수호야, 그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있잖아요. 그 명사를 대신, 그렇죠.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대명사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명사는 이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사가 있어야 그 뒤에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명사는 먼저 나온 애네. 그 먼저 나온 애. 우린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그걸 선행사라 불러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명사, 그리고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결국 보면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죠. 동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동사와 명사를, 이 동사 명사, 명사와 동사를 그냥 쓰지 말고 얘네들을 뭐 하자? 얘네들을 수식해주자. 수식해주자, 수식. 그러면 이제 뭘 해주자? 수식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총 4가지예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여기까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딱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볼게요. 첫 번째, 명사부터 이야기할게요. 질문합시다. 명사라는 거 있잖아. 명사. 태경. 명사는 종류가 2가지예요. 어떻게? 명사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막 어학원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 명사의 종류가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뭐 이딴 얘기들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명사는 딱 2가지예요. 어떻게? 대명사가 명사예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셀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 수 없는 게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셀 수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죠?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으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랑 복수를 둘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단수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명사가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올 거예요? 이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일치. 결국엔 수일치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됐죠? 끝이에요, 명사는. 그럼 명사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잠깐만. 다만 명사에 하나 추가해야 될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그 명사의 문을 닫아주는 애가 있었죠. 바로 관사예요. 요 관사라는 애가 있는데 관사는 잠시 후에도 또 나올 거고 다음 시간 독해 시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관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관사라는 것이 있는데 예린아, 관사 들어봤죠? 그죠? 관사는 종류가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 지우 어떻게? 그렇죠. 정관사라는 것이 있고요. 부정관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관사랑 정관사. 근데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나 언을 말하고요. 정관사는 덜을 말해요. 근데 정자가 지금 여기서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아, 발을정. 그럼 얘는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죠, 이 놈은. 그렇죠? 부정한 놈이죠, 이 자식은 아주 그냥 큰일 날 놈이죠. 그죠? 그 정은요. 그 정은 이런 정자를 써요. 한자로는 무슨 정자예요? 아, 집가. 그죠?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뭐 이렇게 뭐 지붕도 있고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뭐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죠?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죠? 집어때르죠. 자, 그죠? 정할 정자인데요. 이건 거의 우는 수준이죠. 이게 정한다는 뜻이에요. 정한다는 뜻이 정한다. 근데 부정이란 얘기는 그럼 부정관사는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때 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부정관사가 뭐 종족 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더럽게 말 많았을 텐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정관사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가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관사는 불확실할 때 쓰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또 하나, 얘는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 하나가 무슨 의미죠? 하나? 첫 번째,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단수라는 뜻이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만 써요. 어나 어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놔. 잠시 후에 또 나올 거예요. 정관사 언제 씁니까? 정관사니까 확실할 때 써요. 얘는 확실할 때 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얘는 단수와 복수 상관없이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더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나온 명사가 다 확실하니까 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실하죠. 더 선. 뭔지 알잖아.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그거. 그죠? 지금은 달 떠 있겠네요. 더 문.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됐습니까? 수십받는 명사 앞에 쓴다? 확실하니까요. 앞에 나온 거 받을 때 확실하니까요. 그냥 확실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할 때. 그리고 단수복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요 관사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됐어요? 그럼 봐봐. 왜 기억하라는 거냐? 혹시 너희가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에 나올 건데 글의 순서를 정하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글의 순서를 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A에 더 보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C에 보이가 있어요.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C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명사에 대해 붙는다면,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 관사가 붙는다면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정관사가 뒤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여기에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휴대폰이 하나 있어요. 봐봐, 지연아. 여기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There is a cell phone on the desk.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 여기 셀폰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말하는 순간 다 쳐다보잖아. 넌 보지 마, 내 거야. 할부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내 거란 말이야. 그거 내 거야. The phone is mine.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A 셀폰이 먼저 나오고 the phone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글의 순서를 정할 때 도움을 받는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어쨌거나 관사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명사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는 대명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명사. 잠깐, 그런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만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얘인지 어떻게 알죠? 그 대명사가 쟤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명사랑 선행사 사이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있겠죠. 둘 사이에 뭐가 일치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반드시 수가 일치해야 돼요. The boy, he라고 합니다. The boys, they로 받아요. 오케이? 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것도 너희들한테 내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야, 너 여기다가 대시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도우즈라는 형태를 쓸 거니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사 찾으라는 얘기예요. 선행사가 단수야? 선행사 복수야? 이렇게. 됐습니까? 수일치 문제잖아요. 됐죠?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또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돼요?
성별 일치해야 돼요. 성별. 제인, she로 받죠. 탐, he로 받아야 돼요. 됐죠? 또 하나 뭐가 일치해야 돼요? 수와 성과 마지막에 인칭이라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수와 성과 인칭 세 가지가 일치해야만 동일한 지칭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색깔을 다르게 쓴 것은 수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성별과 인칭에 대한 일치는 문제가 나오지 않죠. 맞잖아. 마이크, 시계, 시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죠? 이렇게만 수일치 기억하시고요. 대명사는요. 대명사는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예요? 지호? 그렇죠. 사실 이거 대명사를 배운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는 구분하는 걸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오케이? 대부분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난 이렇게 할게요. 자, 대명사는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노미널즈라는 것이 있고요. 노미널즈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리플렉시브즈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잘난 척 하려고 쓴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근데 별로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쓴 거야. 이런 거 한번 써줘야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노미널즈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노미널즈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쓰려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친숙해졌죠? 들어왔잖아요. 인칭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 시간에 한국어를 살아간다는. 자, 인칭대명사 있고요. 그리고 또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또 하나가 부정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reflect가 뭐예요? 반사잖아요.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가 네 가지예요. 인칭, 지시, 부정, 제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럼 네 가지를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재수없게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실제로 노미널즈를 쓸 것이냐, 리플렉시브즈를 쓸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문제 보여드릴게요. 요걸 먼저 해줄게. 요거 노미널즈냐 리플렉시브즈냐 이 보기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 너 여기다가 힘이라고 쓸 거니 아니면 힘 셀프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힘을 쓸 거니 힘 셀프를 쓸 거니 그냥 대명사를 쓸 거니 제기 대명사를 쓸 거니 라고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 지난번 이 문제 본 적 있잖아요. 이거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문제 푸는 방법 뭐다? 제기 대명사는 결국 딱 한 가지만 따지시라. 어떤 거? 선인사의 위치요. 선인사 위치 기억납니까? 선인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선인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이런 게 있었죠.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탐이란 아이가 loves 사랑합니다 그를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자, 탐 loves him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탐 이게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수업 내용보다 딴 얘기를 더 많이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탐 loves himself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탐 loves him이라고 하면 이 힘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르죠. 몰라요. 왜? 선인사는 문장 밖에 있거든요. 선인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현재 정신 차려. 딴 생각 그만하고. 자, himself. himself는 뭡니까? 선인사가 문장 안에 있죠. 선인사가 문장 안에 있냐? 선인사가 문장 밖에 있냐에 따라서 제기사냐? 대명사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인사의 위치. 선인사의 위치. 아마도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제기적 용법이 있고 뭐 강조적 용법이 있고 막 이걸 뭐 생략을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딴 건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그거 안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대명사를 쓸 거니 제기대명사를 쓸 거니 선인사의 위치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인칭대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시간이 좀 충분하면 이걸 보통 제가 써보라고 하거든요.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myself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써보라고 하면 애들이 뭐 그런 걸 쓰라고 해요. 써보면 못 써요. 충격적이게 또 이거 해봐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 한번 시켜봐야지. 자 이거 자
그쵸? 근데 인칭대명사라고 썼을 때 인칭대명사를 시험 문제로 낼까요? 탐을 쉬, 모를 받 이런 거 낼까요? 그거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문제로 출제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인칭대명사에서 문제 출제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바로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다뤄요. 소유대명사. 현재 차려. 소유대명사. 예문 보여드릴게요. 예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Her bag. 그녀의 가방이 is more expensive. 더 비싸요. 그녀의 가방이 더 비쌉니다. than. 그녀의 가방이 더 비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정답 뭘 쓸 거예요? 원래는 뭘 쓰고 싶어요? 원래는 비교하는 주체와 대상이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을 할 때는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성격과 수호의 신발 사이즈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죠? 나의 성격과 수호의 성격 둘 다 별로예요. 이런 그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 그지? 수호 괜찮잖아. 그죠? 내가 좀 난 것 같긴 하다. 자, 이렇게 그죠? 보세요. 수호의 신발 사이즈라고 해서 내 신발 사이즈를 비교해야죠. 같은 것끼리 비교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녀의 가방이라고 했으면 비교의 대상은 뭐가 돼야 돼? 그 사람의 가방이 돼야 돼요. 그럼 원래 뭘 써야 돼? 원래는 his bag 이러한 형태를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게 없잖아요. 그럼 뭘 쓰면 돼요? his를 써야죠. he, his, him, his, himself 이렇게 되잖아요. his라는 형태가 소유대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딱 요렇게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소유대명사가 뭐다?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하나예요. 됐죠? 지시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문제 딱 하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출제되는 거 한 가지. 지시대명사 문제 풀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 지시대명사는 이렇게 푸세요. 선행사의 수를 찾으세요. 선행사의 수.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that을 쓸 거니, does를 쓸 거니, is를 쓸 거니, they 쓸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선행사의 수만 찾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됐죠? 요거. 예문 하나만 볼까요? 요것도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자동차가, 서울에 있는 자동차가 are more, 더 많아요. than 베이징. 요즘 베이징 난리가 났죠. 그죠? 야, 좀 심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그래 금메달이 따고 싶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야 그럼 야 니네 다 가져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서울의 자동차는 베이징보다 많아요. 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해석이 되는 것 같죠? 서울에 있는 자동차가 베이징보다 많아. 말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엄밀히 보면 서울에 있는 자동차들이 당연히 베이징보다 많죠. 베이징은 하나예요. 서울에 있는 자동차가 여러 대고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당연히 틀렸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 써야 되는 건 뭡니까? 원래 써야 되는 건 The cars of Beijing 이렇게 써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싫잖아. 왜?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요 자리에다가 야, 너 여기다가 that을 쓸 거야? 아니면 does를 쓸 거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선행사만 찾으세요. 선행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The cars. 복수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당연히 does라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보고 선행사의 수를 찾으라는 거구나. 선행사를 찾아보니까 복수구나. 수일치 복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는 요거 하나요. 선행사의 수. 요거만 찾으시면 된다. 됐죠? 다음 부정대명사인데요.
부정대명사를 보니까 부정은 말 그대로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죠? 괜찮은 아이예요. 나쁜 놈 아니고요. 부정, 옳지 않은 아이는 아니고요. 그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부정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얘는 이렇게 하세요. 부정대명사랑 지시대명사랑 엮어서 이렇게 문제 하나 출제될 수 있어요. 지시대명사와 부정대명사를 묶어서 내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야, 너 it을 쓸 거니? 아니면 one을 쓸 거니? 이렇게요. it은 지시대명사고요. one은 부정대명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그거, 그것이란 의미가 되고요. one은 어떤 거? 막연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여기 분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분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분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쓰다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뭐야, 떨어졌네? 이거. 그럼 이거는 it의 one이에요. 이건 one이죠. 똑같은 종류의 다른 거죠. 정해지지 않잖아요. 이 중에 내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 뽑은 거죠. 이게 one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근데 내가 떨어뜨린 바로 그거. 떨어뜨렸던 그걸 다시 주웠어요. 이건 it의 one이에요. 이게 it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사가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it이 되고요. 막연한 어떤 것이 one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it이냐 one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부정대명사는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자, 부정대명사가 참 재밌는데 부정대명사는 얘는 피처링 관사예요. 관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부정대명사는 관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뭔 소리입니까? 자, 봐봐.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6개가 있어요. 오케이? 6개가 있어. 얘 뭐라 그래요? 구슬. 정답. 구슬이라고 하죠. 근데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냥 주머니 속에서 그냥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럼 막연하게 하나를 뽑았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가 원이에요.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2예요? 1, 2, 3? 얘 뭐라 그래요? 얘 다른 애죠. 다른 애잖아. 다른 애야. 근데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근데 단수잖아요. 잠깐만. 불확실한데 단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를 쓰면 되죠.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네? 그게 어나더예요. 어나더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나더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다른 애들. 다른 아이들. other, 츠.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나 언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오케이? 그냥 other즈예요. 오케이? 마지막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그게 뒤에 other예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 오케이? 보통 영어 책이나 이렇게 교과서도 그렇고 사실 책에 보면 뭐 하나인 경우에, 아니 2개인 경우에, 3개인 경우에, 4개인 경우에 이러고 있어. 그 경우의 수를 언제 따지고 잡아줬습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관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one이라고 하죠. 얘는요? another. 이렇게 되겠죠? another. 얘는 뭐라 그래요? other즈겠죠. 불확실한 상태에서 복수니까.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the other. the other죠. 됐습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이용해 먹을 만한 건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번에 내가 수업하는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 앞에 있던 어떤 애가 재미없는데 아 그렇구나, 재미가 없구나. 이게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얘 뭐라 그래요? 얘는 one이라고 합니다. 그죠? 얘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another. 오케이, 좋아요. 얘 뭐라 그래요? other예요. 불확실하고 단수인데. another? 그럼 구별이 안 되는데. 디아도? 디아도는 안 되죠. 디 어나더를 했어요. 디어나도. 관사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관사는 한 번만 씁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런 애를 아직도 다른 애. yet another라는 표현을 써요.
좀 특이하죠. yet anoth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특이하죠?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others. others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yet others? yet은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죠? 한번 써먹었으니 다른 거 써야겠죠. 여전히 다른 애들. 그렇지. still others. still others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은요. the other.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잠깐만. 모의고사에 또는 수능에 이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배웁니까? 주어진 글이 있고요. ABC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ABC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여기에 주어진 글에 boys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A에는 the other boys 이렇게 나왔고요. B에는 one 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C에는 others 이렇게 나왔어요. 글의 순서 어떻게 돼요? 글의 순서 B, C, A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로 글의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물론 이것만으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얘를 가지고 어느 글의 순서는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도 있죠. 주어진 글이 있는데 야, 얘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집어넣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other라는 표현이 나왔다고요. another girl 이렇게 나왔다고요. 또 다른 여자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글을 쭉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죠. 오케이?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돼요? the other 이걸 찾으면 되죠. 그 사이 어딘가가 정답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최소한 정답을 줄여나갈 수는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정답을 고르진 않겠지만 오답을 빨리 지울 수는 있겠죠. 이해됩니까? 정답을 줄여갈 수 있고요. 그럼 정답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하라고요. 이 자체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얘네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딱 글의 그 흐름 무관까지 배웠잖아요. 그 다음이 글의 위치랑 순서거든요. 오늘도 미니 테스트 본 거 보면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글의 순서랑 위치 이 부분 그 우리 문제로 보자면 14번, 15번 이 정도가 많이 틀렸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오늘 본 미니 테스트는 이건 좀 많이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다 배운 게 아니잖아요. 특정 유형을 어떻게 풀라는 걸 다 배운 게 아니고 또 한 번 들었다고 다 습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죠? 괜찮은데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됐죠? 부정대명사는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명사, 대명사까지는 다 했네요. 오케이? 그럼 뭐 할 거냐? 세 번째 수식어라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수식어 이렇게 시작을 할게. 근데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식어는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용사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야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누구를 수식하니? 너 누구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누구를 수식하는 거냐? 자, 해볼게. 형용사 누구 수식합니까? 명사 수식해요. 부사는 누구 수식합니까? 동사를 수식해요. 물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근데 동사 수식한다고 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제 풀립니다. 자, 근데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첫 번째 패턴으로는 명사, 동사,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쓸 것인지 부사를 쓸 것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문제 어떻게 풀까요? 명사를 수식해요? 형용사를 쓰세요. 동사를 수식합니까? 부사를 쓰세요.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거 우리 이걸 몇 형식이라고 합니까? 이게 2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보호 자리니까요. 됐어요?
동사 수식합니다. 얘는 뭐예요?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명사, 동사, 명사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부사를 쓸 건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수식해요? 형용사 쓰세요. 동사를 수식합니까? 부사를 쓰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걸 우린 오형식이라고 부르고요. 동사를 수식한다? 명사, 동사, 명사라는 거네요. 그럼 뭐? 3형식 또는 2형식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가 drew pictures. He drew pictures. 그가 그림을 그렸어요. He drew pictures 한 다음에 diligent 또는 diligentl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부지런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부지런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가 부지런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합니까?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정답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또 하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he, 그녀가 만들었어요. me. 그녀가 나를 만들었어요. happy, happily. 그녀가 내가 행복한 겁니까? 나를 만드는 과정이 행복했던 겁니까? 그녀가 나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막 웃으면서 와 행복해 나를 만드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한 거죠.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뭘 써야 돼? happy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형용사,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형용사 이야기 따로, 부사 이야기 따로 조금 더 있겠죠. 이게 이 웃음이 그거잖아. 해봐 한번. 이거 아니야, 그지? 당신 집에 갈 때 봅시다. 막 이러냐, 그지? 네 멋대로 해봐. 와 이런 거죠, 그죠? 딱 기다려. 자,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시작합시다. 월요일에는. 그래서 형용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조금 있고요. 부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가보도록 하죠. 되셨죠? 오케이? 자, 한번 봐봐.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스탬프 퀴즈에 나오죠? 스탬프 퀴즈에 당연히 내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낼 테니까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과제는 7번째 날 있잖아요. 7번째 날을 문장 분석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오시는 겁니다. 정답만 동그라미만 쳐오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동사 찾고 접사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그 문제를 풀어오시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 4개 그것도 해요? 아니요,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됐죠? 질문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드렸습니다.